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제가 그제 다육이를 보고 깜짝 놀란 아이들이 있었는데, 일단 요 다육이는 핑크 스텔라예요. 핑크 스텔라. 제가 물을 듬뿍 물 샤워를 시켰어요. 여러 번 싱크대에서. 얘는 레몬 로즈 철화입니다. 레몬 로즈 철화. 수영 너무 예쁘죠. 물고파 하는 것 같아갖고 저희 집에 온지 한 20일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안 준 것 같아갖고 얘네들은 다행히도 그 뿌리를 뽑아서 오는 애들은 괜찮은데, 이게 흙에 심겨서 오는 애들은요 한 보름이 지나면 물고파요. 그래서 저희 집에 다육이는 보름에 한 번씩 물을 주거든요. 이제 보름이 넘어가면 애들이 이제 비실비실 영양 상태가 안 좋은데, 이게 흙에 따라 달라요, 물 주는 게. 그리고 화분 크기에 따라 좀 다르고 다육이 특성상에 좀 다릅니다. 짜자자, 이게 러블리 로조인데 얘를 그제밤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엽이, 그러니까 이게 다육이가 물고파 때 이게 두터운 잎이 무른 듯이 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저희 집에 올 때는 상태가 매우 좋았거든요. 예쁘고 상태가 매우 좋았는데, 여기에 이제 박스 안에 있었던 그 다육이 제가 오픈은 해놨거든요. 오픈은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 입장이 아주 두텁게 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무름이 많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육이 흙에 따라 이제 무름이 천차만별 차이가 있는데, 무름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배양토를 지금 많이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성장을 시키려고 배양토를 많이 섞었던 그 이제 흙이 문제가 된 거죠. 얘랑 또 같이 왔던 그 멀로가, 저희 집에서 멀로가 문제를 일으킨 적은 극히 드문데, 얘가 멀로예요. 합식한 멀로. 합식한 멀로인데, 이야, 요즘에 백분치를 아주 뽀얗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고, 와, 이게 그 흙에 따라 진짜 아주 차이가 있는데, 무름을 예방을 하려면 지금 마사를 엄청 많이 섞어야 돼요. 그리고 마사를 섞는 애들이 분갈이를 오랫동안 안 해줘도 애들이 오랫동안 살아요. 그 배양토로만 심는 애들보다. 그래서 마사는 변질이 없기 때문에 그 마사를 많이 섞어야 되는데, 마사를 많이 섞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성장을 시키려고 배양토에 많이 심겨져 있던 애들이 그 이제 무름이 그제 전부 다 러블로즈를 제가 이제 다육이 합식을 할 때, 얘네들 합식이 아니라 다육이를 이렇게 합식을 할 때 쓰려고 데려올 때는 지금 러블로즈 이렇게 그 다육이 합식할 때 구석땡이 잘 안 보일래나, 돌아갔구나 제가. 안 보여요. 러블로즈도 합식을 하면 참 오래 같이 살아요. 그래서 키우기는 되게 송둥송둥한데, 얘네들이 입장이 한 요 정도, 한 두껍게 물러서 하엽이 지는 거라 해서 얘네들이 물고플 때 하엽이 지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제 보름이 저희 집에 온 지 한 20일 돼가니까, 얘는 좀 늦게 시켰다. 얘는 한 열흘 좀 못 됐나? 열흘 좀 못 된 것 같아요. 근데 입장이 이렇게 두텁게 이렇게 하엽이 지면서 물러서 입장에서 무른 잎은 빨리 떼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이 자기네 집에 다육이가 많이 무른다고, 무르는 거는 왜 무르냐? 애들 조직이, 그러니까 성장을 시키려고, 이게 얘네들 햇볕을 잘 봐야 안 물러요. 단단해지는데 햇볕을 못 보면 얘네들이 입장 성분이 무라가 돼요. 무라가 되면서 이게 이제 다육이 흙이 배양토나 이제 모라가 많이 섞이면 제가 이제 안 좋다 얘기했죠. 근데 이게 보니까 거진 배양토인 것 같아. 흙이 거진 배양토예요. 이렇게 보면 얘는, 그래서 무른 잎을 다 떼어주고 수돗물로 여러 번 물 샤워를 시켰어요. 대부분 무르면 물을 안 주죠. 근데 제가 이제 다육이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그 입장이 얘네들 물 고플 때 이게 하엽이 지면서 무르는 애들이 시기적으로 지금 좀 있어요. 시기적으로 좀 있는데, 저희 집 러블 로즈는 아주 튼튼하게 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크면서 되게 못생겨지더라고, 보니까. 입장이 이렇게 보면 엄마의 얼굴이 나오는 거죠. 교배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묵어서 예쁜 애들도 있고, 얘는 처음에 데려올 때부터 문제가 좀 많았어. 러블 로즈인데 얼굴이 완전 틀리죠. 들어올 때부터 이게 못생겼다 그럴까? 약간 금기가 있다 그래야 되나? 금기가 약간 돌연변이 같이 생겼는데, 근데 신고 나서도 좀 별로인 거야. 얘가 모양새가 이 하나로 인해서. 근데 신기하게 또 생장점에 꽃대를 올리는 거야. 다른 애들 다 옆으로 꽃대를 올리는데 지 혼자 생장점에 꽃대를 올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다른 애들 다 예쁜데 얘 하나로 인해서 얼굴을 완전 버렸죠. 뽑아버리는 동 해야지. 지금 생장점에 꽃대를 올리면 생장점에 얼굴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없어지면 양쪽 그 잎 사이로 얼굴이
군생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직 얼굴이 안 나온 것 같아. 뽑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나? 하여튼 저희 집에 되게 오래 묵둥이 러블리 로즈인데 제가 다육이를 키워보니까 베란다가 아예 거리대에서도 간간히 이게 한여름 그리고 한겨울 이게 그 입이 무르면서 하엽이 짓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햇볕을 많이 못 본 애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 한국에는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란다에서 이제 걸러진 얘네들이 이렇게 햇볕을 봐야 되는데 걸러진 햇볕을 보니까 그 베란다 안에서 지금 분갈이를 있대. 그래서 예전에는 분갈이를 쌀쌀할 때 하라 그랬어. 한 6월 한여름에는 그래서 다육이 농원들이 휴가 그 뭐라 그러지? 문을 닫는 곳이 되게 많아요. 색깔도 엄청 많이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딸아이 그 방학 시즌에 농원에 놀러 가면 농원들이 다 문이 닫혀 있어 이쪽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물이 빼고 가장 미워지고 또 분갈이하면 위험한 시기라 그때 많이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딴 데 이제 놀러 가시고 문 닫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육이가 많이 물러요. 이렇게 배양토에 심겨져 오면 조직이 물화가 되다 보니까 그 제가 많이 얘기했죠. 물 성분이 많으면 다육이는 안 되거든요. 이게 햇볕에 닿지 그 섬유질, 그 식물에는 섬유질이 있어요. 그 섬유질이 약간 좀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양토로 이제 초고속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게 그 섬유질이 단단하지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도를 만나고 환경이 비 오는 그런 날 습이 가득한 날이 있어요. 습도가 좀 많은 날, 햇볕이 좀 쨍하고 건조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습도에 예민하다 그랬죠. 얘네들이 사는 곳은 아주 건조한 곳이에요. 습도가 없는 곳.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 제가 4개를 시켰는데 4개를 시키고도 뭔가 모자른 듯한, 그래서 물 샤워를 싹 하고 소주하고 영양제 스프레이를 해줬어요. 근데 따라 하시지는 마시고, 이것도 제가 지금 연구를 좀 해보려고 일단 그렇게 줘봤어요. 얘네들이. 근데 대부분 그 멀로 제가 군생도 시켰다 했잖아요. 여기서 같이 시켰는데 걔도 입장이 검게 탄저병처럼 검게 변하면서 썩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러블로즈를 먼저 본 게 아니라 그 멀로 군생이 입장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무른 듯이 검게 변하면서 뚝뚝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 떼어주셔야 돼요. 수간으로 타고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물러서 죽거든요. 그래서 빨리 봐서 떼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얘네들 입장이 두툼하고 햇볕에 다져지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키우다 보니까 입장이 이제 무른 듯이 하얗게 져요. 비가 오는 날, 습도가 많고 이게 해가 쨍한 날은 괜찮은데 그런 날. 그래서 이제 물을 주고 좀 키운 다음에 제가 이제 어차피 합식을 하려면 다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뽑으려고 스타트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입장이 물든 것도 살짝 있는데 약간 물 성분이 약간 가득해갖고 약간 무르기 일보 직전의 단계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햇볕에 일부러 내놨어요. 그 햇볕을 좀 다져야 될 것 같아갖고 좀 이렇게 살균 소독 개념으로 제가 어제 수돗물로 세수를 엄청 많이 시켰어요. 그래갖고 그 멀로가 균이 그 검게 변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엄청 한 다음에 소주 스프레이를 그 이제 영양제 페트병에다가 이제 영양제랑 소주랑 섞어서 위에 듬뿍 좀 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좀 물을 주고 이제 뽑아서 말릴까 하고 지금 요렇게 지금 더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름이 더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 애들이 되게 풍성하고 예뻤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번에 비 왔잖아요. 그때 그 다음날 슬슬 애들이 무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흙이 배양토로만 심겨져 있던 애들이 대부분 그래. 다른 농원에서 같이 온 애들, 얘네들 핑크 스텔라 그리고 레몬 로즈, 얘네들은 괜찮거든요. 얘네들 먼저 시켰는데 한 20일 돼가는 것 같아, 시킨지. 그래서 한 20일 된 것 같은데 얘네들은 무르지 않고 잘 있어요. 그래갖고 얘네들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목욕을 싹 시켰어요. 저희 집에는 무름이 안 오거든요. 무름이 지금 아직 안 왔어요. 그래갖고 택배 온 애들 지금 이쪽에서 시킨 애들이 죄다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보니까
배양토가 좀 많아. 그러니까 성장을 이게 대량 판매를 하다 보니까 빨리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이 얘네들처럼 이렇게 햇볕에서 온전히 컸던 애들처럼 그 섬유화가 잘 되어 있던 게 아니라 물화가 섬유화 그 물화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비 오는 날 습도를 만나니까 애들이 죄다 이제 썩어가듯이 무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잎을 지금 다 떼어주고 결과를 보고 있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물음이 많이 오는 시기 그 이제 있는 분들은 베란다 안에서 햇볕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애들, 그리고 농원흙을 100% 사용했던 분들은 물음이 올 수 있어. 그래갖고 제가 이제 농원흙에다가 뭘 섞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사를 한 30% 정도 섞어야 돼요. 마사를 좀 30% 정도 섞으면 잘 키울 수 있어요. 이게 마사가 변질되지 않고, 제가 이제 마사 많이 섞은 애들 분갈이 10년 동안 안 해줘도 그 황홀한 연꽃, 다이소에서 그냥 배양토하고 마사로만 섞은 애들이 대부분 분갈이를 오랫동안 안 해줘도 애들이 잘 살았어. 그래갖고 마사의 힘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마사를 좀 섞어주는 애들이 또 화분을 약간 묵직하게 또 다육이를 잡아주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다육이 그 두들레아 속 알죠? 이렇게 요 하얀 애가 두들레아인데 별처럼 생기네. 이게 이제 두들레아인데 저는 두들레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생긴 게 애들이 부추 같아갖고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키워도 딱히 뭐 이렇게 예쁜 걸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서 잘 안 돼요. 일단 두들레아가 한겨울에 성장을 하고, 저희는 이제 겨울에 햇볕이 많이 진짜 너무 안 들어와. 햇볕이 너무 안 들어오는데 얘네들 겨울 성장하면 햇볕이 겨울에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겨울에 진짜 안 들어오면 한 2시간 들어올래나? 베란다 안에. 그러니까 두들레아하고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새 우는 애 있죠. 걔가 여기다가 지금 집을 질라고 다육이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엄청 갖다 놓고 이끼를 갖다 놓고 그래갖고 또 오면 촬영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다육이 보고 갔어 걔가. 그러니까 이게 새들도 예쁜 걸 아나 봐. 그러니까 비둘기가 계속 지금 제가 여기다가 얘를 다이아몬드 스테이크를 내놨는데 여기다가 그 까라솔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까라솔 가지가 다 꺾어져 있는 거예요. 까라솔이 약하잖아. 줄기가 약한데 거기가 다 꺾어져 있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이 녀석이. 그러니까 다육이를 먹지 않는데 다육이 위에 올라가 있어 새들이. 그래서 이쁜 거는 알아갖고 얘네들이 새들이 이쁜 걸 더 알아요. 그래서 집바구리도 엄청 와서 구경을 해요. 저 건너편에 아파트에 앉아서도 이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저 건너에서도 구경을 하고, 그래서 이게 동물들 그 새들이 예쁜 거를 잘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여기 엄청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배양토가 많이 섞이면 안 돼. 베란다 안은 마사를 많이 섞어야 되고, 농원흙 있죠. 농원흙은 좀 이렇게 아무래도 그 농원하고 키핑장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이게 베란다 환경에 그 이제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베란다 환경을 100% 맞춰놓고 판매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를 생각을 해서 그 이제 농원흙을 엄청 사다 쓰세요 대부분. 이제 그걸 사다가 마사를 한 30% 그게다 섞어요. 그리고 배수층 있죠. 이게 화분이 엄청 크죠. 러브이로즈 이제 이분들이 대량 판매를 하려고 얘네들을 빨리 키우려고 속성으로 키우려고 배양토에다가 이제 펄라이트 섞어갖고 심어서 판매를 하는데, 저도 받아보고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받아보고 바로 이제 뽑아서 말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가 이제 분갈이 뭐 합식이 좀 오래될 것 같아갖고 요 상태로 그냥 뒀어요. 요 상태로 뒀는데 이게 비 오는 날 엄청 한 절반이 얼굴이 지금 날아간 거예요. 절반이. 엄청 컸던 러블로즈인데 받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예전에 러블로즈 7두를 이 가격으로 절대 살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비 오는 날 얘네들이 무르고 썩고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하얗이 지면서 이제 물거푸니까 그 이제 물 성분이 많다 보니까 그게 썩듯이 물러요. 그래서 이제 잎을 그게 이제 타고 가면서 잎을 떼어지지 않으면 물러버려요. 그래서 잎을 얼렁 떼고 수돗물로 소독을 엄청 해서, 수돗물이 약간 소독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갖고 수돗물로 소독을 하고 거기다 이제 소주를 섞은 영양제 물을 듬뿍 줬죠.
듬뿍 주고 햇볕을 좀 내놔야 되겠다. 얘네들이 햇볕이 러블로즈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좀 키우기 어려우네. 그래서 잘못 분갈이를 하면 요런 사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잎들이 물러버리는 거지. 그래서 다육이는 햇볕을 보고 입장을 단단하게 만들어 얘네들이. 근데 단단하게 만들지 못하고 얘 이제 빨리 급속도로 성장을 시킨 애들은 배양토에다만 시켜져 있는 애들은 무름이 와요. 무름이 오고 여기에 마사에 여러 가지 섞은 애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이제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환경은 진짜 마사를 한 80% 정도 섞어야 애들을 좀 제대로 그 제가 두둘레 아까 얘기했죠. 두둘레 얘기하고 이제 딴 얘기를 또 넘어갔는데 저 두둘레아가 겨울 생장형이다 보니까 저희 집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선물 받아도 딱히 막 좋아라 하지도 않고 예전에는 또 가격대도 엄청 비쌌는데 애들이 부추같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가 높고 애들이 해소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격대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빨리 죽이니까 이게 가격대가 높아.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 좀 키우기 어려워요. 저런 애들은 밖에서 이제 햇볕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환경이 어떠냐? 쟤네들 키우는 환경이 바닷가 절벽에서 그 자생을 많이 한대요. 두둘레아는. 그러니까 바닷가 절벽이니까 얼마나 햇볕을 내리쬐는 곳에 그리고 돌 틈에서 생존을 하는 거잖아요. 배양토가 없는 환경에서 아주 단단하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키울 때 마사를 좀 많이 섞고 이 화분에 한 그 내가 진짜 무름으로 진짜 이렇게 많이 보내. 그러면 절반을 마사로 해주세요. 절반을 그 배수층을. 그러면 아주 잘 키울 수 있고 애들도 단단하고 잘 무르지도 않아. 근데 이게 배양토 성분이 많다 보면 이렇게 물러요. 비 오는 날. 그러니까 썩듯이 무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른 물 주고 좀 햇볕에 살균 소독을 할 겸 얘는 좀 괜찮은데 잎들이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게 물 성분이 좀 있는 게 보이시죠? 물 성분이 있는데 얘도 왕잎 2개는 떼어줘야 될 것 같아. 가상이 2개는. 일단 제가 대부분 이렇게 물으면 물을 안 주는데 제가 물을 듬뿍 줘봤어요. 왜 그러냐면 러블리 로즈를 제가 키우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을 저희 집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챙겨줘야 예쁘게 잘 크더라고. 성장기 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농원에 가서 물어봤어. 일부러.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물을 주라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그것도 이렇게 낮은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물을 주라니까. 그래서 너무 우스운 거야. 한 달이면 저희 집에 바깥에 키우는 애들은 빠이예요. 그러니까 베란다 안하고 바깥하고 농원하고 키핑장은 키우는 게 엄청 다르고 흙도 진짜 키핑장 농원에 쓰는 흙을 베란다 안에서 100% 쓰시면 요렇게 무름이 잘 찾아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 이제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애들은 마사를 좀 많이 섞으면요 애들이 조직이 단단해지면서 잎도 짤막해지면서 애들이 오랫동안 살아요.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양분 없는 흙에다가 심어요. 얘네들은 그 지네가 만들었더라고. 또 흙도 원래 그 다육이도 그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이쪽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 매니아들이 예전에는 일본에 가서 다육이를 많이 사왔어. 근데 지금은 저희 이제 농원들도 웬만한 그 다육이들을 아주 잘 키우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많이 건너갔죠. 이렇게 되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제 다육이가 일본보다 싸니까 많이 건너가는데 일본 분들 심는 거 보면 배양토를 많이 안 쓰더라고. 배양토를 많이 안 쓰고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나마 써. 근데 배양토를 많이 안 쓰고 녹소토에 합식을 엄청 많이 해요. 녹소토가 진짜 영양분이 없거든요. 물이 쭉쭉쭉쭉 빠지는데 거기다 많이 심어요. 그래서 그 이제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배양토 양을 줄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시기에 또 이제 초보자님들은 분갈이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마사를 한 80% 이상 써야 애들이 무르지 않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그리고 물도 그 소주를 섞어서 한 20% 정도 젖을 정도 이제 분갈했던 애들은 주시고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물고프다 그러면 듬뿍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무름이 비 오는 날 엄청 많아요. 배양토에 심겨진 애들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안녕.